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이 재판을 맡은 변호사의 불출석 때문에 항소심에서 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뒤늦게 파장이 일었는데요. 1심 소송 판결문을 보면 스스로 피해를 증명해야 했던 당사자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8년 전 세상을 등진 박모 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와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선 SNS 단체 대화방 등에서 친구들의 언어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법원에서 인정된 학교폭력입니다. 박양을 향해 달걀이나 밀가루, 의자를 던졌다는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말로 한 욕설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폭력만 얘기를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거냐. 물리적인 폭력만 경찰이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학교가 알아서 해야 돼요. 피해를 입은 우리한테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요구를 하면서 법원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전학 보낸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과 교사 모두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을 거라며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박양이 가해 학생과 관계 회복을 원했다는 점도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픈 기억을 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박양은 입학 첫날부터 학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수학여행 버스에서 누구 옆에 앉아야 할지 며칠 전부터 걱정하는 등 친구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문제 있는 학생으로 비칠까 교사 상담도 피했던 박양은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 수업에 빠진 뒤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적극성, 반복성이 수반돼야 한다는 엄격한 대법원 판례에 막혀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는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양 어머니가 소송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1심에서 5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도 피고 34명 가운데 1명이 재판에 대응하지 않아 가해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이어 10년 싸움을 감수하고 항소까지 했는데 믿었던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가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상식 밖의 일인 건 분명하지만 지난 8년 세월이 개인의 일탈로 잊히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손배하면 된다. 교녀분 징계 고려하고 있다. 학교폭력 방안 내놓고 지금 관료들은 그러고 있는데 정작 현실은 피해자를 소모만 하고 있잖아요. 박양의 어머니는 그보다는 학교와 교육청, 수사기관, 법원 그 어디에서도 피해자가 외면받지 않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